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갈 듯 말 듯 아직은 아닙니다. 약간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넘칠 듯 말 듯한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양시장은 장중 저점 대비로는 이 하락폭이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상승 전환까지 쉽게 가지도 않습니다. 수급은 여전히 일상끌이 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보죠.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은 다소 좀 어두운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도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다음 주 21일 연준의 회의 때문에 좀 눈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고용도 견조했고요. 소비도 견조한 상황입니다. 일단 물가 같은 경우도 이번 빼고 나면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연말까지 발표되는 거에서도 CPI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다음 주 일단 파월의 입에 눈, 귀를 다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 주말에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더 변동성 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장 초반입니다만은 일단 유가 하락세,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 다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들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섹터 주들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SM그룹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ETF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도 어제부터 계속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이슈와 수급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대형주들은 정말 좀 참담한 흐름이네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등 상당히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지금 55,800원. 이러다가 좀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좀 궁금해질 정도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 IT들,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 좀 약했던 부분들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부각되는 SM그룹주들입니다. 라이크 기획과의 결별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도 호평 일색이고요. 시장 반응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어제 나왔죠. 일단은 지금 이제 라이크 기획 이제 계약을 종료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나가던 이제 로열티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SM그룹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 특히 SM 쪽에 호재성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라이크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만 SM엔터 이제 총괄 프로듀서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죠. 이쪽으로 계속 음반 자문이라든지 프로듀싱 외주 작업을 계속 하면서 돈이 개인 회사 쪽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계속적으로 지배구조 이슈에서 핵심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스만 회장이 손을 들었고요. 총괄 프로듀서에서도 좀 물러나는 느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회사 자체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만의 그런 기획력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손해가 날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M, SMCNC, SM 라이프 디자인 다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초반에 너무 강하게 올랐고요. 거래량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M 같은 경우 지금 벌써 거래량 150만 주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는 모습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 자체도 직전 고점, 8월달 고점 부근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갭 상승을 어떻게 메워나가는지를 앞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로봇 관련주의 강세입니다. 뚜렷하게 재료가 없어도 연속적으로 오르는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재료들은 꾸준히 좀 이어지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로봇주들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들은 재료가 없는 게 아니라 초강력 수급 재료가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ETF가 9월 말 10월 초에 상장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 계속 포트에 채워넣으려고 하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90% 이상이 대형주고요. 나머지 10%가 중소형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초강세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SPG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하게 올라왔고 유효 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RF 오토메이션까지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두산 급등했는데 왜 급등했을까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두산 벌써 지금 10% 이상 올라 있습니다. 두산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소형주에서는 KPF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 자회사 부각되면서 최근에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은 지금의 인건비 구조
기업들의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 되게 중요한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주사 자산운용에서 로봇 ETF 출시하면 뭐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로봇 ETF 다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주들에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영향 받으면서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산업적으로도 2차 전지나 자율주행차처럼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산업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해당 섹터 흐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규모의 수급 호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반면미 국제유가 또다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WTI 기준 배럴당 80달러 중반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사실 유가라는 것, 특히 에너지라는 게 최근 시장에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되겠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 봉쇄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봉쇄가 풀리게 되면 소비가 완전히 늘어나면서 유가도 또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도 사실 있었는데요. 다시 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 부각되면서 유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유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 80불대 위에 있으면 부담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유가는 60불대에서 움직이는 게 균형이다. 뭐 우리나라 환율로 봤을 때는 환율이 뭐 한 1150원이 예전에 균형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유가는 60불대 전후로 있는 게 가장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면에서도 좋다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많이 빠졌지만 80불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유주들 하락 다시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올랐던 신재생에너지, 특히 어제 많이 올랐던 태양광 관련주들 쪽으로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풍력 관련주들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빠르게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빨간색이었는데요. 지금 보신다라면 펫배터리 관련주로 대장 역할을 해주던 코스모 화학이랑 에코프로도 지금 빠르게 하락 반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뭐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첨가제라든지 소재주들도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이격도 높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조정폭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상승으로 반전될 때 수급을 보시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좀 챙겨 보셔야 되겠는데요. 뭐 제가 봐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팔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과의 전쟁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계속 챙겨 보시면 좋겠는데요. 방산주도 비슷하죠. 방산주 어제 아침에 빠지다가 오르다가 도로 빠졌습니다. 지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고 나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현재 주도주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챙겨서 좀 보시면서 해당 섹터주들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오프닝 픽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좀 관망 사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21일 날까지는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괜찮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섹터 쪽에서 여행주들 좀 조정을 이용하고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어제부터인가요? 의류 섹터주들 한세실업이라든지 필라홀딩스라든지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이 미국 흐름을 계속 좀 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비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해당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도주가 쉴 때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다른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컴투스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듯이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R200 선언하면서 삼성전자 탄소 제로 정책에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GST가 조금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도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산업 로봇 무인화 전략이라든지 R200 전략에 좀 연결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계속 좀 살펴보시는 좀 전략이 좋겠고 지금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올라왔던 건설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건설이랑 건설 기계도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 후발도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도주가 쉬는 동안 그동안 좀 가려다가 못 갔던 종목들 내지는 가려다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 생각하시면서 좀 보신다라면은 가격 메리트로 좀 기술적인 순환매 정도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되 다만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단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